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리스크가 분위기가 좀 점점 고조되고 있죠. 근데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함으로써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1.24%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고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언급드린 측면이랑 아직까지는 생각에 크게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일단 이 이란발 리스크가 저는 단기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일단은 대응할 자리지, 뭐 두려움 속에서 뭐 매도할 자리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직도 일단 그 생각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오후장에 이란 쪽에서 좀 강경한 발언이 좀 나왔어요. 미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 좀 나왔고, 이게 물론 이제 말로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항상 방심하다가 어떤 뭐 악재를 맞았을 때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뭐 단기 조정으로 끝내고 시장 영향이 좀 최소화된 상태에서 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혹시 전면전이 벌어짐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리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좀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은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내가 시장을 대응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르죠. 오늘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런지 여부를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반등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외인 기관은 양매도였고요. 개인만 홀로 좀 매수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뭐 생각보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 1.24% 반등 대비해서 뭐 큰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란발 뉴스가 뭐 그냥 뭐 설전으로만 계속해서 지속되는 느낌이 있었죠. 오늘 한 점심 정도까지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흥구석유도 그렇고, 뭐 극동유화도 그렇고, 극동유화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갭 띄워놓고 음봉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형태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은 패턴으로 좀 흐르고 있었고요. 흥구석유도 어제 갭 띄워놓고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뭔가 좀 이란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지금 충돌 이슈로 가장 먼저 유가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만 움직이긴 했지만 금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재료가 좀 같이 섞인 부분은 있었지만, 일단은 이란에서 뭐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됐고, 오늘 뭐 아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3법 관련도 나오고 하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오전까지만 해도 유가 관련주였던 뭐 흥구석유, 극동유화,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SNH 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면이 있어서, 뭐 이대로 힘없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까지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그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결국에는 전면전 뉴스를 제가 안 넣어놨었나 보네요. 이란 측에서 뭐 지금 미국과의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게 되죠.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행동인 것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마찬가지고요. 좀 뭐 증시의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에 원래 대장 역할을 했던 흥구석유랑 극동유화가 둘이가 지금 가장 세죠. 급등을 하면서 또 마감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이제 정치권 이슈로는 지금 수도권 빅매치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뭐 이제 총리가 50.8%, 황교안이 26.2%,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정세균 국무 이제 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관련주인 수상중공업이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청문회에 돌입을 하면서 좀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좀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더 부풀어 오르면서 화장품 뭐 면세점 관련 주들이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있었고요.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밀 작성부터 보안을 좀 강화하라.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거고, 이란에서 미국의 사이버 공격 실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서 보안 관련 얘기가 또 두 번 나온 거고요. 데이터 3법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보안 관련주들 뭐 데이터 솔루션이나 오픈베이스는 또 안철수 관련주이기도 해가지고 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테마주의 꽃을 정치 테마주라고 하고 뭐 이제 총선 앞두고 혹은 이제 대선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인물 관련 테마주들이 한번 시세를 쫙쫙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정책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낙연, 안철수, 황교안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동은 좀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책 테마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을 보고 뭐 어떤 종목이 또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선취비 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뭘 선침해서 몇백 프로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어느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테마가 생겨났을 때 그 종목을 내가 매매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부분,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 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가 된 상태와 되지 않은 상태는 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를 가져왔거든요. 보시고 이렇게 맥락으로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공부를 살짝은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이제 뭐 소부장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0.8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투자를 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제가 지금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는 안 그래도 데이터 쪽이랑 AI 테마 쪽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지켜는 보고 있는 테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미래차,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놓고 3.2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인재 육성 쪽에는 딱히 제가 지금 관심 둘 만한 아직까지는 테마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투자 폭도 조금 더 미미해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면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 공장 에너지 신사업 부분도 뭐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한 요 정도가 요 투자 부분에서는 될 것 같고, 창업 벤처 투자 부분도 물론 3.7에서 5.5조 원으로 좀 많이 좀 늘었고, 여기에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창투사들 관련주들이 있을 수 있겠죠. SV 인베스트먼트나 요런 쪽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쪽은 그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어서 뭐 활발하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좀 형성되어서 관종으로 옮겨놓고 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혹시 이런 정책들 중에서 앞으로 또 새롭게 뭔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은 특이사항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요것도 SOC 관련해서는 혹시 한두 번 정도 과거에 주목받았었던 적은 있는데 단발성으로 끝났던 제가 기억이 있어서
일자리도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된 테마여서요. 새롭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좀 지켜봐야 될 테마예요. 그 다음에 뭐 국방 외교 예산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뭐 청년 뭐 이런 정도는 테마가 형성되기에는 조금 주제 자체가 좀 그렇죠. 아무튼 요 투자 부분 관련해서 뭐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아직까지 물론 AI가 예전에 테마도 형성이 돼서 그랬던 부분은 있지만 조금 잠잠해져 있다가 언제든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며칠 전에도 제가 뭐 장난식으로 좀 말씀드렸었지만 어쨌든 올해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반도체, 바이오, 5G 해가지고 뭐 반바지라고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그랬죠.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5G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충분히 뭐 전기차나 수소차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리딩반은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오전에 좀 매수를 해서 반등 때 뭐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등이 잘 나와가지고요. 고점에 아주 뭐 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도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뉴스 재료를 좀 어느 정도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하는 것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차트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매매하는 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뉴스나 재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참 잘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것들 보시면 방송들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고 나온 겁니다. 제가 저희 리딩반 회원님들한테도 오전에 수산중공업 이렇게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관련 주고 요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한번 넘겨냈죠. 전고점을 이렇게 넘겨냈다라는 것은 새로운 돈이 써졌다라는 의미고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요 단계에서 움직이다가 요 단계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시세가 죽거나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얘가 뭐 보합 수준에서 요 정도의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좀 수렴의 과정에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이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 또 내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죠. 그래서 일단 좀 미리 선침의 개념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었는데 청문회가 뭐 제가 알기로는 시작되기 전에 반등이 나왔다가 오히려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좀 하락 전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줄 때 얼른 좀 챙기고 나오는 매매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한 7%, 8%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익절을 하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8종목 연속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리딩반 회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이 연승 행진에 집착을 해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을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이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연승이라는 게 우리가 매매람에 있어서는 도움될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많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18종목 연속 수익을 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만큼 수익이 났으면 이제 손절도 몇 개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이 계속 나니까 또 수익이 계속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 베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정말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18연승을 하고 있지만 뭐 물려 있는 것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한두 종목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절이란 게 반대로 몇 번 하다 보면 잘 되는데 안 하다 보면 또 손절이라는 게 되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리딩방 회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저도 오늘 개인 매매는 오늘 제가 외부에 좀 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장중에 매매를 좀 많이 못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오늘 정말 우리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더라고요. 뭐 난리도 아니었던데요. 저도 수산중공업 오전에 좀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나온 매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모텍을 매매를 잠깐. 수산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리딩반이랑 그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가 됐던 거고요. 센트럴모텍은 어제 제가 이 종목 참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새 돈을 써서 넘겨놨잖아요. 그럼 얘가 이 전고점 위에서 이렇게 파동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얘가 이렇게 새 돈 써서 넘겼는데 뭐 어떤 파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힘겹게 넘겨놓은 전고점을 하방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첫날 상한가 만들고 1일차에 이 고점과 저점 안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을 가져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봤고요. 오전에 이런 구간에서 어제 고점을 찍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고점 대비 한 17%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올 여지는 있다. 혹시 여기서 내가 매수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별로 겁먹을 거 없이 1일차의 저점 구간인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니까 별로 뭐 겁먹을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정도 타점 안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먹을 구간을 주겠다라는 시나리오로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오전에 조금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반등이 나와서요. 얘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손절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라닉스 같은 경우를 오전에 힘이 너무 좋게 얘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까지 말아놨다가 동시호가 때 밀어버렸죠. 뭐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대로 그냥 진짜 죽어버릴 수가 있고요. 이런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가격대에서 또 세력들은 마음 먹으면 충분히 물량은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상한가 갔다가 뭐 거래량 안 터졌다고 해서 아직 세력 안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에 곤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막 이미 세력은 빠져나가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세력 아직 빠져나간 그림이 아니니까 반등 한 번은 무조건 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뻑이다가는 뭐 골로 가는 매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지켜보면서 얘도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상한가 말아놓고 동시호가 때 상한가가 풀렸죠. 그래놓고 오전에 살짝 더 개파락 시키고 급등을 시키죠. 그래서 얘가 어제 상한가 종가인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이 상한가 종가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일단 매도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첫 매매는 굉장히 잘 됐는데 그 다음에 결국엔 또 고점 매수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여기 10,000원을 얘가 10,000원을 돌파를 트라이 할 때 제 기억으로 얼마였더라? 1,500원 얼마였던가 얘가 VI 가격이 있었어요. 요 정도에. 그래서 저는 10,000원 돌파하면서 VI까지 한번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VI 가격 아니면은 전고점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장하고 최고가인 1,800원 근처까지 한번 슈팅이 나오겠다,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여기서 10,000원에서 돌파 매수가 들어갔는데 돌파가 나오지 않고 밀리죠. 그래서 요렇게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 돌린다라고 봐서 여기서 또 분할 매수가 들어갔는데 얘가 요 라인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돌려서 반등이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안 나오고 밀리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손절 정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닉스는 아주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가 성공을 해서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돌파에 실패했을 때는 내가 최고점의 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참 하이 리스크 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제가 라닉스를 손절해서 뭐 아쉽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건 없고, 오늘 흥구석유랑 오늘 뭐 내가 그래도 좀 매매를 한다고 하는 트레이더라면 흥구석유 혹은 극동유화 둘 중에 한 종목은 무조건 매매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저는 이 두 종목 다 매매를 못했습니다. 장중에 좀 외부 일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못했고요. 신라젠도 점심도 제가 일찍 먹으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라젠이 급등이 나오면서 얘는 제가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못하고 상따만 했거든요. 물론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따만 했고, 신라젠이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신장암 관련 추가 임상 승인 소식에 뭐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사실은 뉴스라고는 저는 재료를 파악하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세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사실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순간에 뭐 스캐핑 정도로는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아주 뭐 자신있게 눌림 구간에서 공략하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요렇게는 제가 정말 많이 다뤄드렸죠. 그 방송에서요. 그래서 기준가도 제가 정해드렸었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13,000원으로 기준가를 정해드린 바가 있었죠. 방송에서는 얘는 이 가격 깨기가 힘들다. 근데 어제 전 임원이랑 그 스톡옵션 문제로 스톡옵션 문제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뭐 패소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뭐 어제 장도 조금 별로였고요. 많이 좀 빠졌죠. 종가가 마이너스 7% 이상 빠지면서 13,000원을 종가상 깨고 12,900원에 딱 형성이 됐죠. 굉장히 두려움이 드는 자리고,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참 의도적인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간 이 신라젠 주포가 항상 같은 뭐 세력인지 손바뀜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보면 신라젠 주포는 진짜 화끈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재료 자체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라고 판단은 하진 않았지만 주포가 의지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 정도 어찌됐건 매물대에 딱 걸쳐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또 레벨업이 되면 요 공간 안에서 또 한번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관심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뭐 갭 띄우고 또 음봉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안에서 적절하게 기준봉의 뭐 절반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잘 위에서 놀면은 이렇게 또 놀다가 121선 이렇게 이제 또 올라타면서 추가 상승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악재는 거의 다 이제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가격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장 초반에 보면은 뭐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준봉 1일차 캔들인데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얘도 심상치 않다. 아직은 주포가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확률이 좀 높아서 몇 번 더 먹을 구간은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진카를 제가 저희 리딩반에서 매수 사인을 좀 드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제 종배를 좀 한다거나 좀 아쉽네요. 방송에서는 제가 한진카를 얘는 이 가격대 아마도 깨기 힘들 거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가격대 이렇게 새롭게 돈이 들어왔던 이 기준봉의 시가와 저가 라인 이 가격대를 깨기가 힘들다. 얘는 아마 이 위로 채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조금 아쉽습니다. 얘를 어제 종배를 한다거나 오늘 오전에라도 좀 이런 구간에서 좀 잡았어야 되는데 한번 튀어버리니까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뽑아줘서 좀 기다려 볼게요. 이제 다시 저항대가 곧 가까워 왔거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41,000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눌림목 없이 뚫어내면 좀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 쪽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나 얘네들이 너무 활발하게 돈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면 정치 관련주는 얘네들이 힘을 좀 잃을 때까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뭐 매수를 좀 노려보는 쪽이 낫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서원은 보면은 얘도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끝나려고 하는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 게 얘가 이러다가 결국은 한번 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쨌든 아직 명확하게 어디로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또 한다라는 재료도 충분히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보정 관련주인 S맥이 이렇게 전고점 넘겼던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네요. 저도 좀 고민은 중인데 조금 더 만드는 모습,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내가 먹을 것인지, 얘가 차분히 차트를 만들면 돌림 자리를 먹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보통 제가 그렇게 좋다라고 안 느껴질 때는 반등 자리를 먹기보다는 조금 차트가 만들어지면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얘는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에스텍 파마도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대를 넘겨놓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있죠. 11,000원대 여기서 지지 받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가 다시 좀 뭔가 차트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21선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튈 수도 있겠죠. 얘도 오늘 제가 종배를 조금 고려했다가 하루 더 보자라는 마음으로, 왜냐면은 오늘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간밤에 또 미국 이란 또 뭐 리스크가 점점 분위기가 더 고조화되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 장 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이렇게 비중 확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네, 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게 뭐 코스모화학 정도 있었고, 한국 화장품도 계속해서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랑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돈이 워낙 시장에서 이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그렇게 큰 반등은 또 없었던 것 같고요. 코리아나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단은 계속 여기 막혀 있는 느낌이죠. 매물대 안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여기를 딱 뚫어줬어요. 요 고점을 뚫어줘서 얘도 이제 이 흐름 안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고점을 놓고 요렇게 이제 흐르던 애가 요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요 안에서 이렇게. 그럼 또 뭐 조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트레이딩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